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이끌 새 임원진들이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총회의 부정적 평가를 비롯해 교단 안에 산적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5회 총회 임원회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임을 주장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문화가 공간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TS가 수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와 곡성, 전북 남원 지역 교회에 전달된 나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회가 종교계와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소통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105회기를 이끌 새로운 임원진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5회기를 이끌 임원진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총회 회의 진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총대들과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와 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회는 법과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절차위원을 통해서 이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절차에 의해서 명성교회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신학대 총장 인준이나 예식 등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비판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치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것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헌의를 한 것밖에 없어요. 어디로? 정치부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되어진 사안을 이제 임원회에서 보고할 겁니다. 정치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원회는 또 그대로 준행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또 교단 내 산적해 있는 안건들은 18개 부소장들과 오는 10월 선출되는 노회장들, 각 부서 실행위원 등 총회 전체가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새 임원진은 105회기 동안의 중점 계획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고 노회별 재난대책기구를 만들어 교회를 돕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상처 치유와 부흥의 기틀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5회 총회 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예배가 초토화되고 선교의 탑이 무너져가는 지금이야말로 선교사들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교단을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이끌자는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언더우드와 힐버트, 알렌 선교사 등의 묘비를 찾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사회 속에서 약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권이라는 명분이 특권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과잉 보호와 옹호 교육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1년 인권의 증진을 내걸고 마련된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기술된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것. 에이즈 등 특정 질병과 성적 소수자들을 연관짓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의 적용은 소수자들에게 특권처럼 적용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언론들은 대구발 코로나 확산 때 전파자가 신천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로부터 신천지의 교리와 관련 시설 주소는 빠르게 확산돼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초 이태원의 클럽발 감염 확산 때 언론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감염자가 동성애자 클럽에서 나왔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타 언론들이 인권 침해라며 일제히 항의한 것. 결국 해당 언론은 동성애와 동성애 클럽 관련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이미 확산된 상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슬그머니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헌법에 양성평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강사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데이트에 대한 그런 시연을 해보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가 여자, 그걸 제가 정확히 강사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냐, 그걸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현직 교사들 또한 교육 현장에 만연한 성평등 교육을 문제 삼습니다. 여가부에서 만든 지침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어가는 양평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너무 한 곳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말하는 건 성평등의 관점이다. 관공서, 민간단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소수자임을 내세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동성애자들.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앞서 성소수자 관련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행사이자 소수자임을 주장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영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퀴어 영화제를 개막으로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영화제와 더불어 퍼레이드, 온라인 상담과 토크쇼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퀴어 문화축제가 참 많은 논란, 예를 들면 뭐 선정성 논란이라든지 뭐 동성애 문화 확산, 조장, 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마찬가지였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올해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의 퀴어 문화축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었죠. 장소의 특성상 주변을 지나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퀴어 문화축제 반대 측에서는 동성애 문화에 대한 확산을 우려하거나 또 부스에서 판매하는 일부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제품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온라인 공간의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열릴 때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는데요. 온라인 형식에서는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콘텐츠화된 영상은 별다른 제재 없이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찾아보는 사람들이나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다음 세대가 동성애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퀴어 문화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가졌던 청소년이 거리상의 문제로 그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 오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축제 관련 콘텐츠들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튜브의 한국 퀴어 영화제 국내작 영상 모음을 보면 영화 속 두 남자 배우가 진하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나 동성애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스에서는 동성애 웹툰 장면이나 성인용품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축제에서 문제가 되던 선정적인 부분들이 온라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에 퀴어 문화나 영상을 접했을 때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퀴어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시청 앞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홍보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 집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이 미리 이미 지난 것들은 비공개로 했지만 하지만 또 본인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즉시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영화제라든지 거기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친 스킨십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다 방송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큐어 축제가 잘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강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로 광고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아이들이 쉽게 접속을 해서 큐어 축제를 한 번쯤 호기심에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큐어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퀴어 행사 기간에 원래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나 축제도 함께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퀴어 문화 축제가 온라인으로도 열리면서 퀴어 축제 반대 측 단체들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유튜버 SNS 활동 등으로 퀴어 문화 축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CTS를 비롯한 기독교 방송사들의 동성애 반대 관련 영상 등 동성애와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주목도와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를 막고자 하는 쪽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의 가치 대립은 온라인에서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축제 기간도 길어진 겁니다. 열흘이 넘는 그런 기간이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동성애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동성애가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 보호받아야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올바르게 또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 전남과 전북 지역이 이례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강물로 둑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잠기는 등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CTS를 통해 모인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비 피해로 예배마저 중단된 수해 지역 교회들에 전달됐습니다. 신미정 기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90% 이상이 침수돼 버리니까 도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빈틈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CTS 그 촬영해서 내보낸 걸 보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울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난로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난 16일 곡성 동부교회에서 마음 훈훈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TS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들을 돕고자 모은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폭우로 인해 교회가 완전히 침수된 곡성 동부교회, 순복음 신기교회, 오곡 세순교회와 구례 월전교회, 구례 실로암교회에 각각 1,000만 원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남원 금지면에 위치한 금남교회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1,000만 원의 복구 지원비로 전해졌습니다. CTS 호남본부 김영만 본부장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당시에는 너무나 참담했지만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니 감사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방송 보시고 또 어떻게 아름아름 연락하셔가지고 또 전화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성도들끼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교회나 성도들 돕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CTS에서 촬영해 갔던 그 장면을 어느 중고등부 학생이 보고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작정해서 돕겠다 해서 입금해 주셨더라고.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고, 지난 8월 단 이틀에 걸쳐 내린 폭우로 강둑이 무너지며 전북 남원 금지면과 전남 구례읍 그리고 곡성읍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로 차오른 물이 수많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는 구례 5일장 등을 집어삼켜 도시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전남 구례와 곡성. 이 지역을 섬기는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는 구례와 곡성의 당시 피해 규모를 설명하며 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고백과 더불어 교회 복구와 회복을 위해 힘써 협력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CTS가 선교 방송으로 복음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어서 목회자들의 힘이 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선행이 알려져서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저력을 실감케 한 CTS와의 멋진 동역이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힘있는 위로가 돼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부천시 인권 조례안이 부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부천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투표에서 재적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문화 다양성 조례와 인권 조례 등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해왔습니다. 시의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천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 박경미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윤문용 사무총장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례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으로 경북 문경을 방문해 고향교회 목회자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매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요 임원만 참석한 채 고향교회 헌금, 선물 보내기로 대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고명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고향에 갈 수 없다면 SNS를 이용한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운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20년 하반기 효명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에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이 성공을 향해 믿음으로 집중한다면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를 가진 대학생 20명에게 5,9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10년에 시작한 효명 장학금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1,361명의 대학생에게 약 20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OMS 선교회가 우리나라를 국제상임이사국으로 초청함에 따라 OMS 코리아가 지난 21일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건 예배에 이어 진행한 이사회에서는 진행 보고와 이사 임명장 수여, 비전 선포 사역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OMS 코리아 원파련 이사장은
120년 OMS 선교의 역사상 비서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6번째 국제 상임 이사국으로 초청됐다며 우리나라를 통한 귀한 사역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 한국교회 독립적으로 OMS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OMS 선교회는 선교사 파송, 선교사 훈련, 또 지교회 개척, 또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OMS 선교회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 50개 언어권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며 교회 개척, 교회 증식 운동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국제 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힘으로 듣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6.25 전쟁 당시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를 추모하는 음악회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원수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소프라노 최정원과 바리톤 오유석,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등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미국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0 신학 동향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자 가운데 73%가 성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라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미국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 사이에서 성유동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50%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64%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2020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대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사전 등록을 마친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참석했습니다.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의학 박사 황성주 목사가 대표 강사로 나와 코로나19 시대 면역 관리라는 제목으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 설교를 맡은 IMG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부모 세대가 2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뉴욕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는다며 다음 세대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0년 대뉴욕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는 매년 여름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개최하는 연합집회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서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복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3년 전에 탈북한 젊은이가 이번에 다시 그 루트를 통해서 북으로 도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나라 모르고 있다가 김정은 발표 때문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사를 자세히 해본 결과 이미 8일 전에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장면이 CCTV에 7번이나 찍혀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자경비 시스템은 아주 좋은 겁니다. CCTV에 7번이나 찍혔으니까.
헤엄치는 것 하며 개성 인근에 도착한 것 하며 마을에 들어간까지 다 찍혔다고 합니다. 전자장비나 기기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확인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찍혀 뭐합니까? 확인을 안 하니 들어간 것을 8일 동안 깜깜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 군사 강국인데 이렇게 군사 강국되어도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나 장비나 군인이 아무리 좋아도 싸울 의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만요. 자기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폭탄이 터져도 평화를 외치겠다는 이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데 평화!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럴 때는 내 가족을 힘을 써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자,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이 한 일은 무덤에 돌을 굴리기도 하고 베옷을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 각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축복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읽지 않으면 소용없죠. 믿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건 오히려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는 28일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 열사의 애국정신과 신앙에 영향을 준 스승들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감사의 힘을 알려주는 신간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읽어볼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사헤릿입니다. 책은 유 열사의 첫 스승으로 알려진 앨리스 샤프, 한국 이름으로 사헤릿 선교사의 전기입니다. 감리교 여성 선교사로 충청 지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헤릿 선교사, 충청 선교의 과정과 3.1운동 당시의 사건들, 3.1운동 이후의 선교 양상 등 한국 선교를 위해 열정을 바친 그의 발자취가 담겼습니다. 사헤릿 선교사는 천안 지령리교회에서 10세 전후의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며 유 열사를 이화학당 장학생으로 편입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남편을 잃을 슬픔 속에서도 한국인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바친 사헤릿 선교사의 신앙을 현재의 후손들도 본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네트 월터의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도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기리며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인 지네트 월터의 전기 작품입니다. 지네트 월터는 이화학당 교사로서 오늘날 교장에 해당하는 학당장으로 유관순 열사의 옥중 순국 소식에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시신을 인수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한 인물입니다. 책은 지네트 월터의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삶, 귀국 후 은퇴까지 삶 전반의 이야기와 그가 실천한 이웃사랑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풍부하게 수록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던 100년 전의 어떤 이름 없는 선교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염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간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 그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책은 넬슨 만델라, 이어룡 교수, 이태석 신부, 손양원 목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힘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실력을 발휘하거나 소중한 가치를 삶에서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때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밝은 세상교회 김준수 목사는 감사는 우리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잘 알려진 위인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신앙인뿐 아니라 비신앙인도 부담 없이 읽으면서 감사의 힘을 알아갈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장로 교단들이 화상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화상 총회가 이전까지는 없었던 유례가 없던 일인지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또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교단 총회의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길게는 4박 5일까지 열리던 총회가 하루로 줄고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던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등 5개 교단이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사용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별한 기술적인 사고 없이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명 이하였기 때문에 총회는 노회별로 거점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총대들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식사와 간식도 제공하지 않았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5개 교단이 모두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든지 결의들을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되고 게다가 또 이제 준비 시간이 짧아서 이게 잘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각 교단들이 거점교회와 함께 또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교단들은 거점교회의 직원들을 파송하고 또 영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는 각종 물품을 지원하면서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거점교회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다수의 리허설도 거쳤고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기술적으로는 뉴 노멀 시대에 걸맞은 화상회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불가피하고 급작스럽게 맞이한 변화이긴 했지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방역수칙도 지키고 시간과 재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이 한 교회의 어깨가 무거웠는데요. 거점 교회들이 그 짐을 조금씩 나누면서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네. 어떤 것에나 장단점이 함께 있으니까요. 화상 회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면 회의보다는 원활한 토론이 어려웠다라는 게 좀 문제로 지적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장 100석을 제외하고는 교단들이 20개에서 40개의 거점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발언을 원하는 총대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네. 50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거나 이 중앙 본부에만 있는 총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넘어갔다. 혹은 거점교회에 모인 총대들은 들러리가 됐다.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중간에 자리를 떠난 총대들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총대들과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적인 총회가 됐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또 교단들이 일정을 하루로 줄이면서 다음 회기를 이끌어가 임원 선출만 진행을 했는데 선거와 이취임식, 의전, 인사 등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나머지 총회가 의견 교류의 장이 아닌 선거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뭐 새 임원을 선출을 해야지 뭐 회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거에 좀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은데 선거를 제외한 꼭 다뤄야 될 주요 안건들 이런 것들은 총회 현장에서 좀 다뤄지기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건을 본회의에서 다뤄달라는 총대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정광훈 목사의 이단 지정권 역시 논의하지 못하는 등 대다수 교단들이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장이 크고 중요한 안건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해결이 미뤄지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총회에서는 또 토론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나눠서 효율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화상총회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미흡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왔다고요. 네,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철의 예장 추진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대들의 발언권과 회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 남용을 했다면서 총회장 탄핵 운동까지 전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예장통합은 총회에서 신학대 총장 인준도 진행했는데 이례적으로 투표를 거쳐서 장신대 임성빈 목사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학생들까지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적법하게 선출하고 학생들의 큰 지지를 받은 임 목사를 총회가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결국 장시간 심도 깊은 토의를 하지 못하고 안건을 선발적으로 다룬 화상회의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장통합 총회장 신정우 목사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지만 이 재난 상황에서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화상회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면서 총대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밖에도 뭐 미진한 안건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장 합동만 해도요, 뭐 100여 개가 넘는 이런 헌의안들이 있고 예장 통합도 뭐 40개 넘는 이런 헌의안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 다루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대다수 교단들이 미진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임원회로 넘기면서 예년보다 임원회의 권한도 커지고 또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 따라서 소수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단들마다 상비부 회의를 거치거나 노회장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행위원회와 논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는 하루로 끝났지만 교단들은 앞으로 1년 내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산적한 안건들을 주의 깊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총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에서는 잘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게 사실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화상회의가 열리는 게 좀 당연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각 교단들마다 화상회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잠재하고 이번 총회를 개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장 고신의 경우는 총회를 3일에 걸쳐서 열고 예장 합신은 총회 전에 상비부를 미리 조직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한 뒤에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렇게 각 교단에 맞춰서 융통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진행한 화상회의다 보니까 이번 총회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아쉬운 점들을 잘 보완해서 한국교회가 뉴 노멀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